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서성환입니다. 평화, 새로운 미래, 제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슬로건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죠.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앞당기고 남북 경제협력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까? 원래 지난번 전당대회 때 네.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그때 후보 시절이죠. 네네네. 이제 누구라도 당 대표가 되면 나머지 낙선한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원팀을 이루자. 네네네.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서로 약속을 하고 그때 이해찬 후보께서 만약에 당신이 당대표가 되고 내가 낙선한다면 뭘 하고 싶냐 그래서 그때 이 동북아 평화협력 이 부분은 또 저의 전공 분야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러시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당대표 당선된 이후에 같이 오찬을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맡아달라. 남북 경협과 이 북방 경제를 총괄해서 네. 동북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맡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북아예요. 그 대상이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범위가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이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상을 만들어가는 그 교두보가 되는 곳일 것 같은데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위원회 역할 뭐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30인 이내로 저희 당은 당규상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현역 의원을 한 반 정도, 원외위원장과 전문가들을 좀 반 정도에서 30인 정도로 구성할 생각이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와 또 청년위원회를 둬서 전국적 조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이 얘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상회담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뭐 감동적인 합의가 됐는데 특히 서울 방문을 흔쾌하게 합의해서 연내에 오기로 된 것은 매우 발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죠. 또 핵 없는 한반도, 또 핵 위협 없는 한반도 원칙적 합의를 하고 또 이 가장 미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ICBM을 만드는 동창리 핵 미사일 그 시험장을 국제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그걸 폐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제가 확인했는데 거기에 대해 바로 반응을 보였고 또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아주 익사이팅하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해서 제가 트위터로 좀 도와달라고 저도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이렇게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하실 역할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질문을 처음부터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 북한의 철도, 도로 건설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15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좀 퍼주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조가 들어가요? 153조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그건 완전히 과장된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네. 제가 계속 철도를 논다는 것은 퍼오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철도가 나아져야 석탄도 퍼오고 철광석도 퍼오고 석회석도 퍼오고 또 모래도 퍼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비유가 그렇긴 합니다만 일본이나 러시아, 영국, 독일 등이 식민지 시대 중국이나 만주국이 한반도를 점령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철도 부설권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철도를 부설해야 그거를 중심으로 물자를 이동하고 반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철도라는 것은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가 안 만들 거예요. 만들어야죠. 어차피 이게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어차피 써야 될 비용을 미리 쓴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퍼주기라 그러면 저는 아주 잘못된 시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또 이제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려면
경협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로 오가고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일의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경제 협력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의 순서는 비핵화의 과정 절차 합의를 통해서 네. 유엔 제재 해제가 1번이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사실 이게 경협이 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든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9월 말에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설득을 해내고 또 그 전에 이 정상회담 결과를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황을 설명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돼서 풀리면 저는 주요한 남북 경협의 겁점 사업을 네. 제가 살고 있는 인천, 네. 개성, 해주를 홍콩, 심천, 광저우처럼 중국의 개혁 개방에 불꽃을 일으켰던 그 주강 삼각 네. 지역처럼 해보자. 한강 삼각 지역을 만들어 보자는 게 하나의 특구가 되군요. 경제 특구를 만들어 보자는 게 저의 구상이었고 인천시장 때부터 네, 이거를 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공약으로 수용을 해줬고 이번 대선 때도 공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걸 전달했어요. 이런 비전을. 그래서 이게 하나 큰 축이고 서해 쪽은. 네네네. 그다음에 신의주와 단동을 하나의 동일한 경제 특구로 묶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압록강 하구에 사실 강남 강북처럼 네네.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차이가 있는 단동과 신의주를 하나의 경제 특구로 묶어서 발전시키는 방안. 그다음에 낮은 핫산 지역, 이쪽 네네. 동해바다 쪽은 거기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우리 대한민국, 일본 등이 협력하는 국제 무역 지구를 만드는 거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산 지역은 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원산. 그런 레저 단지로. 그 휴양 도시로 이렇게 발전시켜내고 그렇게 되면 네. 동해선 철도의 경제성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네, 또 위원장님께서는 초대 북방경제위원장을 맡기도 하셨어요. 정부가 시장 다변화를 목표로 유라시아 지역을 겨냥한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신북방 정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추진했던 북방 정책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신북방 정책이라고 그런 건데요. 아시다시피 1990년, 91년, 92년 그때 사회주의권,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베를린이 이제 장벽이 무너졌고 그렇죠. 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즉 우리가 말한 소련이 91년 말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연방공화국이 탄생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그때는 소련이었죠. 그리고 많은 이제 독립된 CIS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동구권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과 다 국교를 수립을 했습니다. 네네. 북방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네네. 그때 북방 정책과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의 차이는 뭐냐? 네네. 그때 박철원 씨가 주도했었죠 그때. 지금은 송영길이 주도한다 그랬을 때 이 차이는 네. 그때는 냉전이 무너질 때 만들어진 좀 수월한 분위기 속에서 북방 정책이 추진된 거고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인 그런 협력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의 이제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는 신냉전이 이루어지는 시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어렵죠. 또는 북핵 위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이 더 어렵지만 보람이 있고 더 돋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때 노태우 때는. 네. 그래서 우리가 소련,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는데 북한은 미국,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지 못하고 고립되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핵 개발에 이제 매달리게 된 건데 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이제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북한을 미국과 일본과 국교를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죠. 지금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그 한반도 종단 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하는 그 사업 이게 제대로 진전이 된다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국가까지도 교류가 그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철도 연결이 된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런 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섬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고립되어 고립돼 있던 있죠. 대한민국 네. 경제가 대륙 경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러 가지 물류 효과가 큽니다. 일단 이 저희가 배를 통해서 말레카 해협을 해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네. 지브롤터를 거쳐 이제 유럽으로 가는 이런 해운 노선에 비해서 네네. 한 3분의 1이 기간이 단축돼요. 네. 철도로 가게 되면 유럽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물류 효과도 발생하고 네. 그 주변 철도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네.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기사 봤더니 그때 북한 나진항 뭐 이쪽을 쭉 돌아보고 오셨던 걸로 제가 네, 봤었습니다. 네. 이게 나진 하산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제 논의였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 지금 과거에도 한번 추진이 됐다가 이게 중단이 됐던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오래전부터 추진되고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네. 푸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네. 집중적으로 이게 추진 합의가 돼서 네. 이게 진행이 됐던 사안인데 4차 핵실험 때문에 이게 중단이 돼 버렸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아주 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러시아 측에서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중에 한 그렇죠. 나라이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을 해서 나진항을 통해서 반출되는 러시아 석탄에 한해서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나진화산 프로젝트가 가장 먼저 실행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왜냐하면 네.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미국과 대한민국의 단독 제재만 풀면 바로 시행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나진화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직접 제가 나진항을 방문했습니다. 아, 이게 나진 하산 프로젝트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그래서 더욱더 관심인데요. 우리 기업들 이게 그러니까 수출 뭐 이런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게 된다면. 당장 석탄만 해가지고는 아직 좀 기대 효과는 약하긴 하지만 네. 어찌됐건 석탄이 더 싸니까 네, 이제 네. 그 석탄을 우리 포스코가 수입을 해서 한 2번 시범 운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약 2조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네. 그 지분이 러시아가 70%, 네. 북한이 30% 해가지고 나선 컨트라스라는 SPC를 만들었어요. 네. 특수 목적 회사. 예,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 지분인 70%에 50%, 네. 약 35% 되겠죠. 네. 이 여기에 참여를 해달라는 게 러시아 측의 요청입니다. 아, 우리 그, 기업. 예,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이 저는 코레일과 포스코하고 네. 이 현대상선, 현대상선. 네. 그 대북 사업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 세 개 기업이 참여하기로 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중단이 됐죠. 그래서 제가 세 기업 대표들을 다 만나서 제가 북방경제 협력위원장 시절에 쑥 상의를 했더니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다. 제재만 해결되면. 네네네.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배경에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위원님께서는 인생 스토리, 다양한 인생 스토리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선 국회의원이시고 또 전 인천시장을 역임하셨고 그동안의 정치 인생을 되돌아보신다면 어떤 성과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물론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지만. 네. 제가 국회의원 때 한 일이 뭐냐 우리 아들 딸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 네, 그럼 네. 제가 보람 있게 생각하는 하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노회찬 의원과 함께 그때 만들었던 거 보람 있고 또 하나는 네. 우리 김희선 의원, 최영규 의원과 함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법률과 있었죠. 네, 네.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법률 네. 이 두 가지를
주동해서 만들었던 게 보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인천시장이 되어서는 네. 부도 위기의 인천을 구하고 인천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네. 인천 산업이 주로 목재, 철강, 합판, 뭐 제분, 제당 이런 어떤 70년대 산업이었던 구조를 제가 인천시장이 되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치를 시점으로 해서 송도에. 그렇죠. 거기에 동아제약이나 이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그렇죠. 그 바이오 산업의 메카를 만든 것, 그다음에 하나금융타운을 유치해서 금융을 새롭게 만든 것, 네.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이제 이런 반도체 산업을 새로 일으킨 것, 네네. 그다음에 제가 뉴욕 주립대학을 비롯한 FIT, 상페테르스부르크 컨서버토리를 비롯한 교육기관, 셰딩 스쿨을 오픈시키고 또 포스코 자사고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교육적인 토대를 만들었던 것, 이런 이제 인천시장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국회로 돌아와서는 제가 무엇보다도 이번에 탄핵 촛불혁명에 앞장섰고 또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본부장이셨죠. 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바이오 산업 유치는 그 당시에도 그 바이오 산업이 향후 미래 먹거리가 될 거라는 어떤 그 저희 예단 같은 걸 좀 아셨어요? 그때 뭐 그렇죠. 네. 누가 그렇게 이야기, 셀트리온 사장 서정진 회장이 회장이요.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네. 다른 건 모든 건 변하는데 사람 몸은 안 변한다 이거죠. 사람 몸을 상대로 한 약품이나 이것은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그동안 약품이라는 게 한번 개발해서 워낙 돈이 들기 때문에 그 특허 유효 기간이 한 25년, 30년이 그렇죠. 지나는데 네. 그게 이제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네릭이라 그러죠. 이제 네, 복제품을 복제품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지적 소유권 영역에서 산업으로 들어가면 이제 특허 유효 기간이 풀렸기 때문에 누가 싼 비용으로 고품질의 네. 제네릭을 만들 수 있느냐 네네네. 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준비한 게 셀트리온이었고 네, 그렇죠. 저 역시 이제 BT 산업이 앞으로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바이오테크놀로지. 특히 이제 제가 송도에 어떤 외국 기업을 유치하러 다녔더니 외국 기업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네네. 거기 삼성이 있냐고 다 물어봐요. 삼성이 없다 그러면 아니, 삼성도 투자를 안 하는데 왜 우리보다 해라 그러냐. 그러면 제가 말문이 막혀서 좀 약. 네. 안 되겠다. 이거 삼성을 뭐라도 하나 가져와야겠다. 아, 네. 삼성이 전 세계 400대 도시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3대 도시인 인천에 삼성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싶어서 제가 삼성 공장들을 알아보니까 이미 있는 공장을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 있는 거 네네네. 뭐 수원에서 뺏어올 수 없고. 단체장끼리 그러다 마차생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 시작한 게 뭐냐. 그때 마침 이건희 회장이 신수종 사업 5개를 네. 발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였습니다. 뭐 발광 다이오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접촉해서 그때 김순택 삼성그룹 전략기획위원장을 만나서 했더니 이미 다 어디 모처에 모처에. 네. 99% 이상 결정돼서 설계도까지 만들어놨대요. 일단 송도는 아니었군요. 아니었어요. 1%밖에 그래서 1% 남았습니까? 그런데 1% 남아있대요. 그럼 해봅시다 설득을 해서 정말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제가 야당 시장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대구에서는 그냥 또 난리였죠. 그 삼성의 본 고향이라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설득해서 정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지금 자부심을 갖는지 그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한 3조 이상 투자를 했고요. 네. 앞으로 6조, 7조 계속 투자가 될 겁니다. 우선 저 정치적 판단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판단도 상당히 좀 앞서 가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대북 사업, 동북아 사업도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 여담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뭐 네네. 깔때기로 좀 홍보를 해야 되니까. 하세요. 그 지금 이 말씀 여쭙는 게 당시에는 바이오 산업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고 몰랐는데 우리 지금 미래 먹거리가 확실히 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재선 의원할 때 네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율이 4%밖에 안 됐습니다. 나는 이것을 칼퍼스,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이 40%가 넘어요. 주식 비율이. 거기까지 안 되더라도 25%까지 올려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때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대했었죠. 근데 제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우리 주식 갖기 운동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중요한 주식, 현대차, 뭐 네이버,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모레퍼시픽, 네, 아모레퍼시픽도 뭐 삼성전자 이런 거 10주씩 샀어요. 돈도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저의 경제적 식견을 입증하기 위해 사는 거니까. 네네네.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김현미 장관 있는 네네, 강기정 국토부 의원, 장관. 뭐 그때 초재선 의원들한테 우리 주식 갖기 운동을 벌려가지고 네. 다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다 사게 했어요 그때. 네네. 그때가 주가 지수가 680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2000이 넘었잖아요. 네. 정말 몇 배가 저도 소득을 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무슨 청문회 나갈 일 있을 때 네네네. 송영길이 386 운동권 맨 대법원 와도 공부도 안 하다가 이놈들 네. 정치했다고 맨 보수적인 분들이 비판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저 송영길은 제가 사법시험도 2년 만에 합격했는데 누가 판검사 될 줄 몰라서 공부 안 한 게 아니라 네네네. 전두환 군사 독재 밑에서 판검사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유월항쟁이 되고 나니까 실력을 보여주겠다 해서 2년 만에 사법시험에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네. 그런데 이 주식도 그래서 680에 샀던 게 이렇게 2천 이상 됐던 거를 보여줌으로써 네. 지금은 우리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비율이 한 12%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말대로 그때 680단계에서 한 25% 투자했으면 했더라면 네. 연금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남은 시간 이제 정치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 그다음에 지금 중책을 또 맡고 계신데 어떤 정치가로서 역할을 하실 거고 또 대중들에게 어떤 정치가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포부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제가 전당대회 때 당 대표 후보로 나와서 했던 슬로건이 그대로입니다. 제가 평화 경제 통합이었습니다. 제 슬로건이 일단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제가 열정이 워낙 크고요. 그래서 제가 4대 강국의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도 공부한 이유가 4대 강국을 알아야 우리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했고요. 여기 평화 문제고. 두 번째는 제가 먹고 사는 문제 연구 소장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변호사지만 원래 상대 출신이고 그래서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곧 시행됩니다. 제가 보여주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 천정부지를 보면서 절망에 빠진 우리 서민들에게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게 이제 곧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경제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통합은 제가 어떻게 좀 상당히 비주류 쪽이 많았잖아요. 제가 원래 전라도라는 비주류 땅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서울이 아닌 또 인천이라는 변방에서 제가 활동을 했고 제가 정치를 하면서도 제가 동교동 가신도 아니고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항상 그 주류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이게 저는 패거리를 만들어서 나누고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를 배제하는 이러한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정치를 만들자는 게 제 어떤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앞으로도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당 내의 통합, 그리고 여야 간의 통합, 우리 지역 간의 통합, 세대 간의 통합 이런 것을 이루고 전국적으로 남북의 통합을 이루어보자는 게 저의 어떤 소망입니다.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 위한 계획들이 어떻게 가시화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경제 영토를
더 넓게 확대할 수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송영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